교사 35년 은퇴 후 충격. 아내의 배신과 월 350만이면 괜찮다는 오산. 서론 은퇴, 꿈꿨던 그 순간에 뒤틀린 현실. 35년 동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낸 세월. 매일 아침 교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퇴직 후엔 드디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란 꿈을 꿨어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현실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은퇴 후 찾아온 건 자유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배신과 경제적 불안이었어요. 월 350만 원이면 충분할 거야 라는 내 순진한 믿음은 산산조각 났고 아내와의 관계마저 무너졌죠. 이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며 비슷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위기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볼게요. 본론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의 현실. 1. 은퇴 준비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은퇴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돈부터 떠올리죠. 연금, 저축, 퇴직금 이게 전부일 거라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교사로 35년 일하면서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냈고 퇴직금도 제법 받았어요. 월 350만 원 정도면 생활비도 넉넉하고 가끔 여행도 다닐 수 있을 거라 계산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그 돈으론 턱없이 부족했어요. 의료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집 수리비는 또 왜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지, 게다가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혼까지 가게 되니 혼자 살아가는 비용은 더 커졌어요. 은퇴 준비는 돈만 챙기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준비, 관계 유지,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0대 이상 은퇴자 중 40% 이상이 은퇴 후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해요.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느끼는 거죠. 저도 교사라는 타이틀이 사라지니 갑자기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통장 잔고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새로운 챕터를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는 과정이어야 해요. 2. 은퇴 후 삶의 세 가지 핵심 돈 관계의 목적. 은퇴 후 삶을 잘 살아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재정적 안정, 둘째는 건강한 인간관계, 셋째는 삶의 목적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은퇴는 꿈이 아니라 악몽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겪은 일도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서 시작됐어요. 재정적으로는 월 350만 원이 충분할 거라 착각했고, 관계에서는 아내와의 갈등을 미리 해결하지 못했으며, 삶의 목적은 솔직히 은퇴 전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재정적 안정도는 생각보다 빨리 사라진다. 재정적 안정은 은퇴의 기본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착각에 빠져요. 한국은퇴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필요한 월 생활비는 평균 300만 4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건 기본적인 생활비만 계산한 거예요. 갑작스러운 병원비, 자녀의 결혼 비용, 집 수리비 같은 변수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죠. 게다가 물가 상승률도 무시할 수 없어요. 10년 전 100만 원이면 넉넉했던 생활비가 지금은 150만 원이어도 빠듯할 때가 있죠. 건강한 인간관계 외로움은 은퇴의 가장 큰 적.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인간관계예요. 은퇴하면 직장에서의 사회적 연결이 끊기면서 외로움이 찾아오기 쉬워요. 저도 학교에서 동료들과 매일 웃고 떠들던 게 은퇴 후엔 갑자기 조용한 집에서 혼자 TV만 보게 되더라고요.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어요. 은퇴 전엔 바빠서 대화를 미뤘던 게 은퇴 후엔 서로에게 쌓인 불만이 터져 나왔죠. 결국 아내는 다른 삶을 선택했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통계적으로도 은퇴 후 이혼율이 증가한다고 해요. 특히 남성 은퇴자의 경우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해지면 외로움과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죠. 삶의 목적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이 필요해요. 은퇴 후 뭘 하며 살 건지, 어떤 목표를 가질 건지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요.
저는 은퇴 후 처음엔 그냥 쉬면서 살자 했지만 한 달도 안 돼서 따분함에 미칠 것 같았어요.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니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반면 은퇴 후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 소규모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낸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한국노인복지회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30% 이상 높았다고 하네요. 3. 실제 사례 은퇴 후 삶의 성공과 실패. 이론만 말하면 와닿지 않죠. 그래서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의 성공과 실패를 보여드릴게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저와 비슷한 실수를 했거나 반대로 현명한 준비로 행복한 은퇴를 이룬 사례예요. 사례 1. 김 선생님, 은퇴 후 외로움과의 싸움. 김 선생님은 저와 같은 교사로 30년 넘게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어요. 은퇴할 때 퇴직금 3억 원과 월 30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 후 2년 만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김 선생님은 은퇴 전엔 바빠서 아내와 자녀들과 깊이 교류할 시간이 없었어요. 은퇴 후엔 갑자기 집에만 있으니 아내와 사소한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이혼까지 갔어요. 연금 300만 원은 혼자 사는 데는 충분했지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술과 도박에 빠지면서 점점 돈도 줄어들었어요. 지금 김 선생님은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받으며 지내고 계세요. 김 선생님의 가장 큰 실수는 은퇴 전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 거였어요. 만약 은퇴 전 가족과의 대화를 더 깊게 나눴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미리 참여했더라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사례 2. 박 소방관, 은퇴 후 새로운 꿈을 찾다. 박 소방관은 55세에 소방관으로 은퇴했어요. 박 소방관은 은퇴 전부터 은퇴 후엔 뭘 해야 할까를 고민했어요. 소방관으로 일하며 쌓은 체력과 리더십을 살려 은퇴 후엔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 강사를 시작했죠. 연금은 월 280만 원 정도로 많지 않았지만 박 소방관은 은퇴 전부터 저축을 꾸준히 해서 비상금도 마련해뒀어요.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은퇴 후 계획을 세운 게 큰 도움이 됐어요. 부부가 함께 요리 교실에 등록하고 주말엔 등산 동호회에 나가면서 관계도 돈독해졌죠. 박 소방관은 지금도 은퇴가 내 인생의 제이막을 열어줬다고 말해요. 박 소방관의 성공 비결은 은퇴 전부터 삶의 목적과 관계를 준비한 거예요. 사례 3. 이 교수, 재정적 몰락의 교훈. 이 교수는 60세에 대학 교수로 은퇴했어요. 연금과 퇴직금으로 월 400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저처럼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교수는 은퇴 후 투자에 손을 댔다가 큰 손실을 봤어요. 주식과 부동산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2년 만에 퇴직금의 70%를 잃었죠. 게다가 자녀의 사업 실패로 보증을 섰던 빚까지 떠안게 됐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돈 문제로 악화됐고 결국 별거 상태가 됐어요. 이 교수는 지금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힘겹게 살고 계세요. 이 교수의 사례는 재정적 안정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은퇴 후엔 새로운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4. 은퇴 준비를 위한 실천 팁? 이제 저와 위 사례들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은퇴 준비를 위해 꼭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볼게요. 이건 저처럼 실수하지 않으려는 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이에요. 재정 계획 세우기. 생활비 계산. 은퇴 후 필요한 월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하세요. 물가 상승률 23%를 고려해 10년, 20년 후의 비용도 예상하세요. 비상금 마련.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집 수리비를 대비해 최소 1년치 생활비는 비상금으로 남겨두세요. 투자 신중히. 은퇴 후엔 고위험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채권이나 정기예금 같은 안전 자산에 집중하세요. 인간관계 관리. 가족과의 대화. 은퇴 전 배우자와 은퇴 후 삶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세요. 서로의 기대와 불만을 솔직히 나누는 게 중요해요. 사회적 네트워크. 직장 동료 외에도 지역사회 동호회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외로움 대비. 은퇴 후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으니 취미나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세요. 삶의 목적 찾기. 취미 개발 은퇴 전부터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요리, 등산, 사진 같은 활동은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해줘요.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나 멘토링은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줘요. 특히 직업 경력을 살려 자원봉사하면 더 보람차죠. 소규모 목표. 은퇴 후엔 큰 목표보다는 작은 목표를 자주 세우세요. 예를 들어 올해 책 10권 읽기 같은 목표가 삶에 활력을 줘요. 5. 은퇴 후 삶, 지금부터 준비하자.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저처럼 예상치 못한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월 35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는 내 착각은 재정적, 정신적 준비 부족에서 비롯됐어요. 김 선생님, 박 소방관, 이 교수의 사례를 보면 은퇴 후 삶의 성공과 실패는 준비 여부에 달려있죠. 지금 당신이 은퇴를 5년, 10년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돈, 관계, 목적.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준비한다면 은퇴는 악몽이 아니라 꿈꿀 만한 새로운 챕터가 될 거예요. 결론. 나의 후회, 당신의 기회. 35년 교사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안일했어요. 월 35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생각, 아내와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 은퇴 후 삶의 목표를 세우지 않은 것, 이 모든 게 저를 외롭고 불안한 노년으로 이끌었죠.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겐 아직 기회가 있어요. 은퇴는 누구나 맞이하는 인생의 한 단계예요. 그 단계를 악몽으로 만들지, 꿈으로 만들지는 당신의 준비에 달렸어요. 지금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세요. 가족과 대화하고, 재정을 점검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저의 후회가 당신의 행복한 은퇴로 이어지길 바랍니다.